예금까지 하는 거예요. 자금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 드려서 내용을 확정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도 개혁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많게 공무원 연금의 적자 보존을 위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줄여보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공무원 연금이 일반 사기업체나 또는 국민들이 받는 연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후한 측면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한 측면을 개선해보고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무원연금을 재정사정 때문에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지나쳐서 생활 수준을 이어가도록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적정한 수준까지만 개혁하자. 그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주요 내용을 총괄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세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재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아직 공무원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는 2개의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구성이 다양합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전에 퇴직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당시에 월급 수준이 원체 낮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금도 받는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래에 보수 수준이 현실화돼서 일반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가서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당히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는 물론 지금 연금 재정이 이렇게 나빠지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당초 연금을 설계할 때보다 지금 생존 수명이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심해진 상황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을 해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좀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는 연금 받으시는 금액의 3%를 빼서 재정 안정기금에 수립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것을 연금 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 3, 4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재정 안정기금에 기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재직자의 경우는 연금 조정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재직자들끼리는 연금을 전체 불입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는 금액 이것이 수지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의 경우에 자기 월급의 7%를 떼서 연금 기금으로 적립합니다만은 이것을 10%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받는 금액의 경우도 좀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재직 연수에다가 평균 소득 금액에다가 또 1.9%를 곱해서 연금을 매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낮춰서 1.35%에서 장기적으로는 1.25%까지 낮추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원,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월급 받는 거에 4.5%만 기여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대신에 연금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일반 회사에 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퇴직 수당 받는 금액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국민들하고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1년 근무하면은 1개월씩 월급을 쳐서 퇴직 수당 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것이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 수지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 하는 점은 전체적으로 우선 퇴직금을 뺀 부분만 말씀드리면, 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는 정부가 연금 기금에 도와주는 돈, 그걸 연금 보전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 기금에는 본인이 공무원들이 반 부담하고 국가에서 반을 대줍니다. 그래서 만든 연금 기금이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보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도와주는 보정금을 향후 10년간에는 한 53%가 줄어들도록 됩니다. 그리고 2080년까지 합쳐보면은 35%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퇴직금까지 감안을 해본다면은 퇴직금은 정부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이제까지보다. 그렇게 감안해 보면은 앞으로 10년간에는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29% 줄게 돼 있고, 또 2080년까지 합치면은 17%가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양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 김현수 의원께서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받으셨어요? 지금 풀었어요, 자료? 네.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부분 사실은 핵심은 다 말씀하셔서요. 제가 조금 첨언하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놓은 보도자료를 나눠드리는데요. 이 보도자료의 이제 첫 페이지에 타이틀이 국가재정의 안정과 공무원연금의 하우상박 제도 설계가 새누리당 안이 갖고 있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아까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동일해지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한 부분이 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그 핵심을 보면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보전하는 적자를 올해로 보면은 공무원이 4조를 내시고 정부가 4조를 내서 8조잖아요. 근데 퇴직한 공무원들한테 드린 돈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3조가 적자가 나는 건데 그 부분을 보전금이라고 표시하는데 이번 박근혜 정부하고 다음 정부, 그다음 차차기 정부 향후 12년 동안 그 보전금의 절반 이상을 절감합니다. 50.8%니까 51%에 입학해서 그 적자는 완전히 줄이지 못합니다. 이 연금 개혁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 그 공무원 월급을 급여를 현실화할 때 같이 개혁이 강도 높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동안 3번에 걸친 조정이 굉장히 미세 조정이었기 때문에 특히 신규 가입자에 대한 부분밖에 조정이 없어서 지금 강도가 높게 들어간다 해도 적자 보전은 절반 정도의 수준이고 길게 보면은 3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때문에 정부의 재정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까지 해본다면 앞으로 12년 동안 우리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까지 12년 동안 27.9%가 절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80년까지 보면 17.5%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최시근에 제시했던 정부 제시안에 비해서 새누리당 안은 2080년까지 봤을 때 정부 제시안이 334조를 절감한 반면 보전금을 새누리당 안은 442조로 거의 100조 정도로 더 절감해서 재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내용, 지금 제가 여러분께 배포한 자료에서 가장 핵심은 마지막 10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10쪽의 자료에 보면 정부가 제시한 안은 이미 여러 기자분들한테 다 배포가 돼서 상당한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제시한 안과 새누리당 연금 법안의 핵심적인 차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와 기존 연금, 그러니까 기존 공무원 재직자에게 최초로 소득 재분배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에 비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나중에 받는 수급의 절반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에 따라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공무원연금도 전체 공무원 재직자의 3년 평균 소득에 근거한 소득 재분배 기능과 그 다음에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소득 비례 부분을 절반씩 섞어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는 것이 하우상박 개념의 가장 큰 원칙으로서 새누리당 안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한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국자들이죠.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재정안전기여금 명목으로 보통 분담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 제시하는 그것이 일괄적으로 자신의 연금액의 3%였지만 이번에는 소득을 나눠서 연금소득의 하위 33%는 2%, 중간에 33에서 66%는 3%, 67% 이상의 상위 33%에 대해서는 4%의 차별화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저희가 도입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급자에게도 하우상박의 원칙을 기존 신규 공무원이나 재직 공무원과 더불어 이미 연금을 받고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하우상박의 원칙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4조와 442조의 차이의 상당 부분은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지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5년이 되면 33년이 되면은 65세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현재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연금을 받는 연령을 60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65세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2023년에서 24년에 퇴직하시는 분들부터는 61세로 쭉 계속 2년에 한 나이를 61세, 1세씩 더 이렇게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정부보다 2년 빨리 65세로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안을 집어넣은 것이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연금은 본인이 35년을 재직해도 33년만 불입하면 그다음부터는 불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공무원의 평균 수명도 당연히 증가하고 일을 하시는 연령도 증가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상한을 40년까지 저희가 하고요. 이것도 국민연금에 있는 부분과 동일한 형태로 도입을 하는 것. 이것도
정부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소 좀 천천히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4가지가 정부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적으로 정부와 다른 것은 기존 재직자든지 신규 재직자든지 아니면은 은퇴하신 분들 모두에게 하우상박의 원칙을 철저히 도입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급 개시 연령이나 아니면 재직기간 상한 연장 부분을 스케줄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있는 재정 적자를 모두 줄이는 방안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려면은 공무원 연금을 3분의 1만 수령하시도록 그렇게 바꾸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데, 그와 같은 것은 공무원분들에게 사실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와 앞으로 다른 안행부에서 준비하는 사기 진작책과 함께 이와 같은 고통 분담을 같이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오늘 새누리당 안을 발표를 했고,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대표 발의해서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아마 없는 것 같아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재정 보전금, 연금기금에 대해서 도와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이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2080년까지 보전금이 1278조 원이 나가야 됩니다. 1278조입니다. 이것을 우리 당의 별별 지금 안을 다 동원해서 해도 보전금은 830조 원이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440조가 줄어든다는 말씀이고, 또 퇴직금까지 감안을 해서 보면은 총 재정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해주는 게 연금 부담금,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는 거 말고 정부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연금 부담금, 그 다음에 재정 보전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감안을 해보면은 2080년까지는 2037조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1680조 원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해도 357조밖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 사회에서 잘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기 이거 바깥에 없어요? 아무도?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은 그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네. 저기 이제 좋은 자리 잡아놓으셨는데. 이 하우 상박 저기 뭐야 이 언어적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 하우 상박이라는 말이요? 네. 말은 뭐 많이 쓰는 말을 저희가 쓴 거니까. 그냥 근데 여기 정확하지가 네, 않죠. 알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고액 연금자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게 보통 부담이니까 그런 뜻입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제시안하고 4가지가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것만 좀 주목하시면 되고요. 실적에 나눠지는 자료에 보면은 이게 공무원의 평균이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연금공단에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가장 평균에 가까운 공무원의 개인 편입 분석을 해본 걸 보면 거기 내는 돈, 기여금이 얼마인지, 받는 돈이 얼마인지,
퇴직수당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와 있고요. 기여금 대비 연금 총액 비율이 개정안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은 그래도 4배가 넘습니다. 자신이 낸 돈에 비해서 연금은 4배 이상을 받고 기여금 대비 연금 총액과 퇴직금을 합치면 자신이 낸 돈에 비해서 5배를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받죠. 6.6배인 것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와 같이 조정해서 본인의 보수와 재직기간 다 합쳐보면 민간보다 전혀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밑에 예를 제가 들은 것이 뭐냐면 이게 공무원들의 전체 평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재직을 20년 하신 분, 10년 하신 분, 직급이 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입직하셨으면 10년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30년을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5급 임용자의 초기 연금 월회금 184만 원이 정부 제시안이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소득 재분배를 넣었을 때는 173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5급으로 임용되신 고위 공무원은. 하지만 9급으로 임명하신 분들은 123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5급과 6급의 연금 월액 격차가 정부 제시하는 61만 원이었지만 새누리당으로 하면 43만 원으로 28% 감소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어떤 아까 하우상방이라는 말이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좀 편리하게 썼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바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나름대로 공무원 연금에 소득재분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 이제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하면 많은 연금 전문가들의 어떤 토론과 노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연금 전문가들이 소득 비례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용 시점은 언제로 2016년부터입니다. 정부한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6개월 정도의 실제로 필요한 부칙에 보통 담는 준비 기간을 따지고 2016년부터 이것이 시작되려면 올 안에 많은 논의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15년 복당의 경우 어떻습니까? 2015년에 입직하신 공무원이 된 지 15년.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공무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급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또 직급이 없으시고 선생님들 공립학교 선생님들 초중고 선생님들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하나하나의 자료를 모두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10년, 20년 들어가신 지 1년 된 분 신규에 대한 각 직급별 자료 정도는 사실은 갖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이 나왔을 때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31%를 덜 내고 31%를 더 내고 43%를 덜 받는다. 그거였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내는 돈이 7에서 10이잖아요. 그러니까 7분의 10 빼기 7을 하면 7분의 3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1.9분의 1.9에서 1.25까지 가니까 그 비율을 단순히 계산한 것이지만 실적의 페이지를 하나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는 돈, 그러니까 기여금이라는 건 자신이 내는 거고 정부가 매칭하는 건 제가 내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요. 기여금은 현행에 비해서 새누리당 안이 17%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7분의 3으로 했던 부분을 물론 이분은 평균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앞으로 자기가 들어온 지 얼마가 되는지 들어온 지 20년이 되는 분들은 또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분은 어떤 거냐면은 9급으로 98년에 임용이 돼서 17년간 재직을 했고 7급 공무원이고 앞으로 13년을 더 재직해서 6급으로 퇴직할 분이 공무원의 가장 평균적인 그런 어떤 모양이라고 합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럼 그분은 내는 돈은 새롭게 바뀌는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17%가 증가합니다. 근데 연금은 얼마를 받냐면 연금을 보세요. 연금은 15% 감소를 하죠. 하지만 퇴직수당이 얼마가 증가하죠? 아까 퇴직금으로 현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8% 증가합니다. 그럼 소개라고 쓴 B 플러스 C 그게 자신이 나중에 받는 돈의 합계죠. 퇴직수당 연금으로 받는 것과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두 개를 합치면은 얼마가 감소하냐? 현재에 비해서 10% 감소합니다. 그러면 정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우리가 그 논리를 쓴다면 내는 돈은 17% 증가하고 받는 돈은 10% 감소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40몇 %, 30몇 %는 단순한 숫자를 비교한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정할 대안이 있으신가요? 전략적으로 푸실 거는
여기에서 사선한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아까도 제가 일부러 숫자를 불러드렸죠. 이대로 가면은 2080년도에 2,000조가 들어갑니다. 2,000조예요, 조. 네. 그거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조정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사소연하는 것입니다. 저게 2016년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체계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2016년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연금이 폐지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으로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그 개정은 국민연금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하는 건 아니고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국민연금처럼 해서 공무원연금 개정에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20년 된 분, 10년 된 분, 2016년에 들어오신 분도 공무원 개정은 있습니다만 2080년이 왜 마지막 해냐면 그때는 모든 제도가 완성돼서 그때도 아마 대한민국에 국민연금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개정 통합이 되는 게 있겠지만 당분간은 굉장히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국민연금과 통합하면 국민연금 재정에 문제를 그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돈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의 형태는 국민연금처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현실화한다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이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금은 일반 국민처럼 받으시고 퇴직금도 일반 국민처럼 받으시니까 공무원과 그러니까 민과 관 사이에 어떤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연금 개혁의 철학 안에는 이제 공무원이 어떤 특수계층이 아니다. 사실 공무원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민간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고 지금은 개방적으로 공무원이었다가 민간으로 오셨다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이사나 일반 기금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년 하시고 다시 민간의 금융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유로운 어떤 직업의 이동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어떤 벽이라든가 어떤 인력의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야말로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 다 하나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으로 장기적으로 통합해 간다는 철학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월급이 작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토론에서 많이 나와서 저희가 사실에 근거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1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거나 5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거나 그런데 국민연금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 100인 이상에 비해서 공무원 월급 급여가 한 84.5% 정도 됩니다. 좀 낮아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93%까지 갔지만 그 다음에 물가만큼 올리지 못하고 계속 좀 조정을 하는 바람에 낮지만 재직기간이 일반 국민들 100인 이상 기업의 재직기간보다 7년이 더 깁니다. 그럼 월급을 더 받으시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저희가 이제 연금까지 계산해서 국민과의 형평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토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이제 개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 받는 금액을 봤을 때는 2016년에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결국 금액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아니죠. 그렇진 않죠. 왜냐면 월급에 비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의 군과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신 분의 군이 다르니까 이분들의 평균 연금 소득도 다르고 그 A 값이라고 50%를 해도 그 평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긴 하지만 공무원 집단과 일반 국민의 어떤 그런 아직까지 있는 차이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서 받는 금액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2080년까지 그 재정 절감 효과가 아까 98조 원, 100조 가까이 됐는데요. 그게 퇴직금까지 포함되는 그 2080년 아니에요. 2080년까지 그 적자 절감 효과는 442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양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금은 현행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1278조가 되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당이 이번에 제시한 안으로 하면 836조가 들거든요. 그럼 차액이 442조입니다. 그러니까 442조를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대비 35%를 절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그 보도자료 내지 않으면 2080년은 여기 굉장히 먼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현실화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하면 다시 재정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은 현행대로 그대로 가면 그게 2037조가 필요한데 지금 당의 안에 따르면 1681조로 낮아지니까 절감액은 356조고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면 17.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정부안이 왔을 때 2080년부터 349조 원이라고 해서 344조. 네. 아, 342조. 네네네. 방역 대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데 네. 지금 그거보다 대표가 늘어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그 요구하셨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정도는 좀 알아드릴만 하다 이런 아침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좀 있으셨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뭐 분위기까지 얘기드릴 수는 없고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하여튼 이 사실은 그대로 다 보고가 돼서 그대로 다 확인이 된 거고 다시 한번 여쭤보면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간다는 취지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틀이 똑같이 간다. 그런데 월급 수준은 개별 기업마다 다 다른데,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제 신규 임용자의 경우입니다. 월급이 작다 많다는 주장을 하는데 사기업체는 공무원처럼 신분보다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퇴직금은 사기업체에 주는 것만큼 그대로 다 준다 하는 점이 많이 개선된 겁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납입하는 금액이 일반 기초연금보다는 국민연금보다는 서너 배 많다. 또 성격 자체가 아니,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번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요, 이번에는 신규 임용자는 선업이 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4.5%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그 4.5에 비해서 7%가 더 높으니 우리가 많이 받는 거 아니냐는 말씀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얼마를 받느냐라는 걸 비교해야 되는데 기존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수익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1.5 아니면 1.6이고 공무원연금이 2.4, 2.5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4.5보다 7을 더 냈으니 당연히 더 받는다. 너무 받죠. 하지만 그 비율만큼 더 받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국민연금 형태 정도로 바꾸겠다. 내일 의총에서 이제 9시에 의원들 의견 수렴한 다음에 발의를 한다고 대표가 얘기하셨는데 그 과정 혹시 안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거는 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개혁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 주로 부담하는 계층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갭을 메꾸는 것은 언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부와 대신에 위안이 최종 확정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정부와 대신 위안이 최종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강안이? 아니 뭐라 하셨어요? 정부안이 나오고 지금 강안이 나왔잖아요. 아, 이 안이 저희가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는 애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공무원 노조 대표가고 만약 그쪽에서 반대가 있다면 만나서서 좀 조정할 그건 얼마죠? 조정은 지금은 내일 의총을 한 뒤에 그 법안 발의를 할 겁니다.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될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도 의견 드려야 되지만은 납세자 연명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국민들 얘기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커뮤니케이션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여야 간에 또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도 지금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준비해서 제출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야당도 지연 작전 쓰지 말고 이거는 늦춘다고 일 될 일 아닙니다. 정면적으로 도전을 해서 우리 후세한테 재앙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데 같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안으로 하면 사후 상박의 기준이 혹시 나오나요? 몇 급 이상은 아끼고 평균적으로 몇 급에
7급이 그 직급이 있는, 물론 공무원 연금이 직급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없으시니까. 근데 공무원 안에서는 직급이 7급 정도가 중간이 돼요. 중위가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5급하고 9급을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소득재분을 룸으로써 5급과 6급, 그 9급의 연금액의 차이를 한 28% 정도 줄인다. 정부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을 때에 비해서 그 정도고, 7급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네, 특별한 얘기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